자, 어제 제가 밤에 8시 한 6분쯤에 번개 뉴스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번개 뉴스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좀 몇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손혜원 씨의 동생 손현 씨가 지금 어제 검찰이 누나는 놔두고 나만 계속해 소환에 캐고 있다라고 문화일보가 언론 중에 2월 12일 날 손현 씨가 뉴스 브리핑에 나와서 폭로한 내용을 애써 외면하다가 어제 문화일보가 다루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번개 뉴핑에서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아는가를 알아보려고 이렇게 나를 불러서 이렇게 조진다. 손 의원에게 불리할까봐 다 덮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해외로 나갔는데 다 폭로하고 자폭해버릴까 생각도 하고 있다.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했고 13일 날 출국 전에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이 피의자는 손혜원은 놔두고 참고인만 3번째 불러대고 피의자에게 해야 될 휴대전화 포렌식을 나하고 나한테 하자고 한다. 네 전화 좀 내놔서 네가 누구하고 통화하고 누구하고 언론하는지를 다 보고 뭘 캐고 다는지도 보겠다라고 검찰이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같아 두렵다. 검찰에 진술하고 증거물도 제출했는데 잘못된 게 있나 읽지도 못하게 하고 다 진술하면 진술서를 읽어봐야 돼. 읽지도 못하게 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쳐놓고는 그러고는 한마디로 도장도 안 찍고 그리고 조사에 편철도 안 했다. 제가 이거 이미 제출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지도 않았고 관인도 찍지 않고 그 다음에 정식 서류가 아니다라고 했다라는 검찰의 이야기를 언론에다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 관계자는 남부지검은 참고인으로 정상대로 조사를 했다라고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간이 배 밖에 나오니까 검찰도 간이 배 밖에 나오고 있습니다. 달리 드릴 말씀이 없고 손현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손현 씨가 미쳤습니까?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이렇게 거짓말로 함부로 떠들고 제가 돌았습니까? 검찰을 향해서 의혹을 만들어내게요. 제가 잡혀가고 싶어서 한장을 했어요. 제가 만약에 사실이 아닌 말을 했더라면 벌써 손현 씨도 긴급 체포했을 것이고 황장수도 그냥 놔두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검찰에 묻습니다. 3번째 손현이 출두한 2월 11일 월요일 날 손현 씨의 조사 기록에 도장이 찍혀 있는지 공개해 보십시오. 그날 손현 씨가 검찰에 갔다라는 것도 부인하려고 합니까? 검찰 조사 마치고 기자한테 돈 빌려서 귀가했다 하는데요. 검찰 앞에서요. 저한테도 검찰 나와서 전화가 바로 왔습니다. 입장 밝혀보세요. 정상대로 조사했다면요. 그래서 손현 씨의 그날 진술서를 공개하세요. 원래 금요일 날 오라 했다가 자살 소동까지 벌이면서 월요일로 미루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긴박하게 오라 했는지 어디 가서 폭로할까봐 겁주려고 그렇게 했는지 검찰 입장을 밝혀보세요. 그러면서 문화일보는 황장수 뉴스 브리핑에 12일 출연을 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거에 의해 목포에 8채, 남산에 4채, 맨해탄에 2채가 더 있다. 또 목포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현장에 정부 고위 관계자가 동행한 의혹이 있다. 이거 문화재 청장 나선아 이야기죠.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독립유공자 표창 전에 결정 전에 손혜원과 그의 가족들은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대한민국의 수천 개 언론이 다 외면하고 있다가 문화일보가 어제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가 보도를 안 할 수는 없고 보도를 하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손혜원 동생 검찰 누나는 놔두고 나만 불러 신변에 위협받아 조사받은 후 곧바로 출국. 문화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그냥 그대로 앞에 부분만 언급했고 뉴스 브리핑에서 나와서 폭로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선일보는 한자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누나는 피의자, 나는 참고인일 뿐이다. 카카오 메시지 보이스톡 인터뷰를 했다. 요까지만 딱 나와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손혜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 만에 지난 주말에 목포에 다녀왔다 밝혔다 하면서 그 동생은 반면에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어제 조선일보하고의 통화에서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혜원의 이야기는 피의자는 그냥 두고 손혜원은 그냥 두고 검찰이 참고인에 불과한 나만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만 소개하고 손현 씨는 손혜원 관련 고소고발을 수사 중인 남부지검으로부터 3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13일 해외로 출국했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휴대전화가 해지된 상태에 카카오 메시지와 보이스톡만으로 진행을 했고 신변 위협을 느껴 검찰 조사 후 저희 방송에 나오고 그 다음날 곧바로 출국했죠. 그러면서 휴대전화는 나도 모르게 누가 해지해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손혜원은 그저께 페이스북에 1월 23일 목포 기자간담회 이후 처음으로 목포에 다녀왔다. 목포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온 분들로 관광객이 넘친다. 어찌나 감사한지요 하면서 목포에 가봐야 하는 이유가 목포의 맛이다. 진짜 지랄하고 자빠졌습니다. 민어, 갈치, 조기, 병어, 홍어, 낙지 등 목포 구도심의 맛은 어느 도시도 흉내낼 수 없는 목포의 자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사에서 소년을 언급한 것은 불과 한 10대 줄이고 손혜원이 이야기가 더 길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언론들이 왜 이럴까요? 왜 뉴스 브리핑에서 폭로하면 그걸 받았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뉴스 브리핑 홍보나 이런 거는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언제 뉴스 브리핑을 홍보하려고 애쓰고 돈 한 푼 벌려고 애씁니까? 제가 후원금 계좌를 급디까 더 나아가서 슈퍼챗을 합니까? 그런 거 별 신경 안 쓰고 제가 좋아요를 눌러달라 합니까? 구독을 눌러달라 합니까?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그러면 왜 이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에서 폭로된 내용은 조선일보조차도 받아 쓰기가 꺼려 하는 걸까요? 자, 여기에 지금 좌파 언론들은 죄다 앞장서서 문재인 정권을 홍보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비리는 덮어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반해서 우파 매체들은 어떤 희한한 짓거리를 하는가 하면 한마디로 우파라도 좀 진실을 가리면서 기득권의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솔직히 조중동은 황장수를 거론하는 것이 마치 금짓이 된 양 저를 갖다가 마치 더러운 똥 보듯이 보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황장수는 위험한 인물이다. 다 보수 안에는 수구 기득권적인 틀에서 자신들에게 길들여지는데 황장수같이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은 이거는 위험하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저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의 부분이 있죠. 위험한 거는 건드리지 않겠다.
제가 말한 이 보수 언론 중에서 한 군데가 어제 제가 번개 뉴핑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양산에 문재인이 사돈 주변을 취재를 가서 기자가 뒤지니까 그 사돈이라는 사람이 청와대에 이렇게 항의를 했고, 그래서 역으로 사돈 되시는 쪽에서 이렇게 머리가 좀 화가 치밀었고 꼭지가 돌아왔다 이런 말을 할 뻔했어요. 그랬다가는 불경제지요. 그랬고 청와대 춘추관장을 시켜서 그 언론 편집국장에게 항의를 했고, 항의가 아니라 겁을 잔뜩 줬겠죠. 그래서 그 언론에서 올린 유튜버의 문재인 편을 자체 강제 삭제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제보가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라면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매우 심각한 거죠. 대한민국의 최고의 보수 언론이 청와대에서 이런 정도로 압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손혜원 관련해서 이렇게 중요한 손혜원의 투기 전력과 현직 고위 공무원이 동행했다. 또 숨겨놓은 부동산이 더 있다. 이런 말들 보도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거기에 또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을 언급했다가는 또 더 찍히거나 자신들에게는 좀 불쾌한 인물이라서 지금 보도를 안 하는 쪽으로, 오늘 이 소년이라는 말을 안 쓸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문화일보하고 앞부분은 비슷하게 해놓고는 정작 의혹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요거라도 썼지만은 소년이라는 지금 위협받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소년이 검찰에서 간인을 안 찍었고 진술서를 보여주지도 않았고 서류에 같이 묵지도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보수 언론들 행태 참 기가 찹니다만은 좌파 언론들도 어지간합니다. SBS가 손혜원 의혹을 제기한 지 한 달이 되는 가운데 이를 반박하는 목포 MBC의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중앙방송과 지방방송이 서로 싸움을 했다. 아주 지랄하고 자빠졌습니다. 목포 MBC가 왜 손혜원을 위해서 총대를 메고 SBS를 공격을 합니까? 자, 손혜원 관련 언론사별 보도 내용을 보면 SBS가 36건, TV조선이 50건, 그리고 방송 초기인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보도량은 가장 많은 보도를 한 두 방송사가 29건인데 서울에는 MBC가 7건밖에 안 했는데 목포 MBC는 9.5건으로 서울 MBC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포 MBC는 유튜브 방송을 활용해서 손혜원 의혹 보도를 반박하는 영상을 양산 중이라는 겁니다. 14일까지 목포 근대 역사 문화공간 투기 의혹 진실현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린 관련 뉴스 영상이 모두 68개. 기가 차지 않습니까? 왜 언론이 유튜브를 통해서 합니까? 자, 목포 주변을 취재 근역으로 하는 목포 MBC가 손혜원을 비호하는 것과 목포의 이익이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자, 목포 MBC는 손혜원의 투기 의혹 중에서 투기한 지역의 부동산이 4배 올랐다라는 걸 확인했더니 그러지 않았다라는 보도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SBS가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죠. 창성장 같은 경우에 4배 이상 올랐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뭘로 취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서 손혜원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서 중앙 언론들은 다 손발을 떼고 있는데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수만의 조회가 나올 만큼 목포 MBC는 계속 이렇게 보도를 해대고 있고
4배가 올랐다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 허위 보도를 한 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4배가 안 올랐다라는 게 아니라 몇 배가 올랐고 몇 배가 남았는지에 대해서 건물을 사들인 매매 당사자가 구체적인 매입가와 인터뷰 거절로, 매입가 공개와 인터뷰 거절로 이걸 갖다가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한두 군데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도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보도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목포 MBC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총대를 메고 목포의 여론을 손해원에 유리하게 조성을 해서 목포에서의 손해원의 투기 논란 문제는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정리해 버리고, 그러면 그 투기가 문제가 없으면 손해원에게 남은 죄는 과연 뭐가 남았느냐? 무슨 뭐 사람 집어넣은 거, 물건 팔라는 거, 이것도 또 나중에 흐지부지 끝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남는 게 별 것도 없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의혹들을 계속 폭로하고 있는 사람이 소년이고 이러니까 저놈만 붙들어다가 겁을 줘서 차단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목포 MBC 보도부장이라는 사람은 박영훈입니다. 미디어 오늘의 기고한 글에 목포는 모든 것이 특정 정치인 한 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인가? 수십 년째 2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쇠락한 도시에서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보나? 거대한 중앙의 언론들은 지역에서는 정말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묻고 싶다. 지방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목포만 쇠락했어요? 대한민국에 20만 안팎의 지방 소도시 가면 목포만 쇠락한 게 아니라 쇠락 안 한 데가 없어요. 예? 방향을 지금 어떻게 몰고 가고 있어요? 당신이 언론인입니까? 자, 그러면서 목포의 근대 역사 문화가 공간과 등록문화재는 시민들의 집단 지성으로 지켜오고 만들어낸 결과이다라며 취재 기자가 전화 한 통으로 확인하는 것도 최소 확인 안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SBS 기사나 손해원에 대한 의문 제기가 다 의미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솔직히 말하면 목포 MBC에 지금 손해원에 매달리는 그런 취재 방향이잖아요. 그러면서 명분은 목포의 이익, 쇠락한 목포의 이익을 지금 개발을 통해서 문화지역 개발을 통해서 좀 얻겠다라는 걸 가지고 그 난리 지랄을 떨고 있냐? 목포도 성역입니까? 5.18도 성역이고요. 정말 창피하지가 않습니까? 자, SBS 쪽은 이 일에 대해서 크게 말은 안 하고 있지만 SBS가 이거 공격하고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으니까 최근에 좀 조용한데, SBS 보도가 합당하냐라고 묻는 이 시청자 질문에 목포 MBC가 맞고 SBS 보도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서 목포 MBC의 팩트 체크 중에 사실이 아닌 것이 많다. 이런 걸 모아서 재반박할까도 생각했지만 참는다. 진영 논리에 따라 명백한 팩트를 내놔도 서로 간에 대화가 진행되지 않을 건데, 언론사 간의 진실 게임으로 몰고 가면 이 사안이 물타기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차차 정리해서 보도하겠다. 이건 제가 방향이 맞다고 봐요. 그리고 SBS는 11월부터 보도를 내보내기 직전까지 목포를 한 4차례 방문해서 현장 취재를 했고, 보도가 시작된 이후 취재팀이 목포에 내려가 있었다. MBC 보도만 보고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기사 썼다는 이유에 비판은 근거가 없는 비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참 기가 찹니다. 보수 언론들은 약점 때문에 겁을 먹고, 그래서 손해원을 보도하기를 꺼리고, 또 저 같은 사람은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기득권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황장수 말을
조선중앙동아는 절대 인용 못합니다. 거기에 또 좌파 언론들은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요. 김경수가 뭔 문제냐? 경공모 가들이 드루킹이 저지른 것은 뻥친 거다. 규모하다라고 말한 고대 교수의 말을 실지를 않나. 더 나아가서 목포 MBC는 손혜원에 앞장서서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 꼬라지 언론이 지금부터 나서서 망치고 있습니다.